생명체에 필요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아미노산이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다윈은 작은 웅덩이 정도면 된다고 말하고, 생물학은 우주만큼의 아미노산이 있어도 어림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윈이 생각한 작은 웅덩이에는 어떤 반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찰스 다윈이 후커에게 보낸 1871년 2월 1일자 편지에 보면 따뜻한 작은 웅덩이를 생명이 생겨난 가능성 있는 장소로 제시합니다. 파스테르의 생명 속생설을 받아들이면서도 최초의 생명체만은 자연적으로 우연히 발생했으리라 여겼는데요. 따뜻한 작은 웅덩이 안에 다양한 종류의 암모니아, 인산, 빛, 열, 전기 등이 존재한다면 화학적으로 복잡한 변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충분한 조건이 있다면 여기에서 가장 간단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파린의 가설까지 나오게 하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웅덩이가 있고 충분한 양의 아미노산 수프가 있는 웅덩이가 있다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따뜻한 작은 웅덩이가 어느 정도의 크기일 거라 상상하나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수 있는 초기 조건도 다루지 않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분자기계들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다윈은 다 알 수 없었던 때였다는 것을 염두에 둡시다. 다윈이 생각한 따뜻한 작은 웅덩이는 어느 정도 크기일 때 우연히 단백질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담을 수 있을까요? 우주 전체가 아미노산으로 가득 찬 따뜻한 웅덩일지라도 우연히 단 하나의 단백질도 만들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나요? 다윈의 생각과 실제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크기가 나왔는지 알아볼까요?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 양을 계산한 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화학 교과서 중 하나인 곳에서 나온 계산입니다. 다음 내용은 생화학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렛과 그리샴은 단백질 합성에 관한 수학적 계산을 했는데요. 단 하나의 단백질을 우연히 합성하기 위해서 거의 무한대의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1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 경우를 볼까요? 생명체에 필요한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어 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0의 100승 K입니다. 아미노산은 L형과 D형이 있어서 40의 100승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가렛과 그리샴은 진화론에 유리한 20의 100승으로 계산했습니다. 십진법으로 변환하면 20의 100승은 10의 130승입니다. 10의 130승이라는 많은 경우의 수 중에 단 하나만 특별한 배열을 갖는 기능하는 단백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아미노산이 있어야 특별한 배열을 갖는 단백질 하나를 우연히 만들 수 있을까요? 100개의 아미노산을 가진 단백질 하나의 평균 분자량을 교과서에서는 12,000달톤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2,000 곱하기 10의 130승의 달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주의 추정 질량 10의 80승 달톤보다 훨씬 큰 값입니다. 단백질이 우연히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주의 총 질량보다 더 많은 양의 아미노산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렛과 그리샴에 의해 집필된 교과서는 전 세계 학부생, 대학원생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생화학 교과서 중 하나입니다. 우연히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지는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전문 생화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이 내용을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계산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는 100개의 아미노산을 가진 단백질 하나의 평균 분자량을 11,000달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지기 위해서 11,000 곱하기 10의 130승의 달톤이 필요합니다. 이를 킬로그램으로 변환하면 1.83 곱하기 10의 107승 킬로그램의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지기 위한 아미노산의 양인데요. 얼마나 많은 양일까요? 우주의 총 질량과 비교해보면 10의 107승 킬로그램의 아미노산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우주에 있는 항성과 행성 등 모든 별들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우주를 이루는 모든 질량을 모두 합하면 1.5 곱하기 10의 53승 킬로그램 정도라고 합니다. 총 질량이 대략 10의 53승 킬로그램인 우주가 10의 54승 개 정도 있어야 우연히 단백질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의 양이 됩니다. 우주가 54개가 더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1 하고 0이 54개 붙은 수만큼의 우주입니다. 따뜻한 작은 웅덩이는 태양도 아니고 우주 54개도 아니고 우주 54승 개 질량의 웅덩이여야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1하고 0이 54개가 붙은 수가 얼마나 큰 수인지 놀라셔도 됩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0이 겨우 12개 왔는데요. 언제 54개를 셀까요? 현재 우주가 온통 아미노산 스프일지라도 올바른 순서를 갖는 10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 하나도 우연히 합성할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100개만 결합할까요? 수천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확률 계산은 단순한 조건 하나만 주었을 때도 생명도 아닌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윈의 막연한 생각과 그것을 검증해 본 결과는 어떤가요? 그래도 작은 웅덩이에서 어쩌다 보니 단백질이 하나쯤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모든 분야의 과학은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조차 특별한 기적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포 하나 속에는 10만 종류 이상의 단백질로 된 부품이 10억 개나 협동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10억 개의 단백질 부품으로 이뤄진 생명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생명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는 진화론의 가정이 얼마나 비과학적이며 초기적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